유쾌한 대결. 뭐냐? 뭐야? 유쾌한 만남의 유일한 품격 교양이 잘잘 흘러넘치는 전문가 직강 코너. 유쾌한 대결 뭐대 뭐. 오늘 아주 광복절을 맞아서 제대로 날을 잡으셨습니다. 아, 제대로. 예. 네. 역사 대 역사. 역사계 조곤맨 박광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D 입시학원의 스타 역사 강사 연금술사. 역사 강사. 아니, 최백호씨 그 노래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요. 누여봐요. 네. 네. 역사 강사. 왜 그래요? 연금술사 김선생, 김효진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하시는 분들이라 오늘 저 광복절 이런 날은 조금 좀 의미가 다르게 그러게요. 다가오시지 않을까. 좀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게다가 날씨가 좀 비가 오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게요. 네. 좀 뭐라 해야 되나 화창하거나 많이 더웠으면은 즐거운 광복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날씨가 좀 비가 오는 날씨고 흐린 날씨다 보니까 그 광복이라는 말이 빛에서 이제 빛을 찾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렵고 힘든 날씨가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그 빛이 찾아왔을 때 실감이 났을까 하는 거. 내가 정말 빠져나온 게 나왔을까 하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지. 오늘 좀 영화 얘기를 좀 영화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보니까 네. 그 TV 채널에서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오늘을 생각할 수 있는 영화들이 있고 특히 이제 예전에는 역사 영화라 그러면은 삼국시대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최근에 갑자기 근대 현대사 특히 일제강점기를 묘사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그 감독이나 작가의 어떤 그 의도된 어떤 창작일 수도 있는데 또 그게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 영화 좋습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아는 영화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건데 그럴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오늘.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한 1라운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시작해 봅니다. 영화 대 영화 1라운드 갑니다. 요즘에 가장 뜨거운 영화 군함도입니다. 군함도. 네. 택시 운전사를 볼 거냐, 군함도를 볼 거냐, 이런. 두 개 다 보시면 돼요. 군칸지마. 네, 군칸지마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그 이름은 하시마라고 하는 섬입니다. 하시마 섬. 나가사키 현에 이제 속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시내라고 하는 곳에서 한 16km 정도 나가면은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섬의 그 지하 부분에 석탄이 있다라는 거를 이미 1890년대에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석탄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산업이지만 상당한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 태백이나 정성 같은 경우가 도시 노동자들에 비해서 수입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16년에 일본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이 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이 섬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근대화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곳이 되는데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970년대쯤 되면 이제 석탄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어떻게 보면 유령의 섬처럼 됐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일본이 거기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그다음에 우리도 뭐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군함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걸 세계 문화유산으로 하려는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토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 이후로 늘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유럽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대 유럽의 가장 큰 상징이 산업혁명이거든요. 그 산업혁명 우리나라에도 있다, 일본에도 있다.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 군함도를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봤더니 그럴 듯했던 것 같아요. 설마 유네스코가 이걸 지정을 할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정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게 문제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봤을 때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본래 의미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전제가 붙어요. 메이지 시대 일본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의 어떤 산업적인
흔적은 되겠다. 근데 이제 유네스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죠. 왜 사람들이 죽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라고 봤더니 조선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이 네.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혹사 또 때에 따라서는 인간 이하의 어떤 대접을 받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내걸었죠. 유네스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되 그 징용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스럽게 일하다 죽었던 또 때에 따라서 도망가다 죽었던 그 흔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라는 조건부 승인이었죠. 조건부 승인.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군함도가 세계 문화유산이 됐는데 2017년 현재까지 이제 군함도와 관련된 공식적인 전시장이 군함도 내부에 하나가 있고요. 네. 나가사키 시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곳 어디에도 네. 조선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아직 지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건 뭐야? 아니지.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감독 하나가 그 사진 하나를 보고 이 속에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시작을 해서 결국은 거기서 시작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군함도 네.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영화 군함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약간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영화 나왔을 때. 군함도 나왔을 때 저도 이제 군함도에 대한 평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봐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직접 봤더니 그 평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두 가지 부분에서 추측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 군함도에 있는 전반부 한 30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화유산 또는 일본의 어떤 그 학대를 받았던 징용자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극장 그 당시에 그런 곳은 일본 본토에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모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용에 끌려가서 특히 거기는 사갱이라 그래가지고 갱도를 경사로 놓는데 경사로 갱도를 놓는 경우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끌어올릴 때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물 밑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50년 동안 그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1000m 이하로 내려가서 네. 이 갱도 안에는 몸이 큰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끌려간 사람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그 갱도 안에서 일을 하다 죽게 되는 그런 묘사들이 거기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사실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졌던 네. 게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조선 사람들이 대규모 탈출 장면 이런 장면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영화적인 작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거기 내부에 소위 말하는 친일파가 등장을 해요. 이게 좀 보기가 껄끄러웠을 수도 있겠다. 네네. 왜냐하면 일본 대 조선의 대결 구도로 하면은 그렇죠. 그 영화가 신나잖아요. 근데 일본과 대결 사이에 친일파까지 끼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마음 편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본인만 있냐, 나쁜 조선 조선인도 사람도 있었다라는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독이. 하나는 너무 그 가공의 내용이 많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친일파 문제가 너무 좀 부각이 됐다. 네. 그래서 좀 평점이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군함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김효진 선생님은 어떤 영화를 들고 오셨나요? 저는 밀정을 들고 왔어요. 밀정. 네. 송광호 씨가 나왔던. 네, 송광호 씨 네. 나오고 공유 씨 나오고 이병헌 씨가 나왔죠. 이병헌 씨도 나오고 네. 한지민 씨도 나왔던. 네네네. 네, 그 밀정의 이야기는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실화의 내용이 한 90% 정도 되고 마지막에 밀정 역할을 했던 송강호 씨가 남은 폭탄을 들고서는 자기가 이렇게 투신하듯이 하는 장면은 좀 이제 거짓된 장면이고 네. 나머지 그 앞부분 재판받는 부분까지는 거의 실제랑 비슷하게 묘사가 되게 그래요? 많거든요. 네, 그 역사 영화라고 하면은 영화적 재미 때문에 그 사실과 조금 다른 이야기적 요소라든지 픽션을 가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려는 좀 추세들이 좀 있고 영화적 요소를 가급적 조금 줄이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영화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아니 그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많은 어떤 그 장면들이 사실은 그게 다 영화의 한 장면들이지 뭐. 영화가 매우 독특하죠. 사실은 소재로 잡기에 네. 실제 존재했던 밀정으로 나오는 그 영화상의 인물 이름이 이제 이정출로 나오는 사람이 이정출. 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송강호 씨가 했던 역할이었고 네. 그 다음에 거기 김우진으로 공유 씨가 했던 역할은 이제 또 역시 존재하는 의열단원인데 네. 실제 이름은 김시현이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송강호 씨가 했던 역할은 황옥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두 글자인데 이건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으로 당시에 황옥
경부 사건, 재판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도 알려져 있고요. 재밌는 게 이 주인공 황옥 역할인 거죠. 실제로도 일본인 이제 경찰 속에 들어가서 경부로 자리 잡아서 일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도 물론 했겠지만 이 의열단원들이 들어오는데 도움도 줬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폭탄이 서울까지 오게끔 만드는 것도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됐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23년인데 그 전에 활동하던 의열단원들이 있어요. 김상옥이나 김지섭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신시켜준 것도 미리 정보를 흘려서 피신시켜준 것도 이 사람 때문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일본인 경찰이다. 난 뭐 억울하다. 승진시켜주려니까 이런 일을 했지. 아니었으면 뭐 안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재판장에 있던 의열단원들은 좀 화를 낸 사람들도 있지만 같이 활동했던 김시연, 그러니까 그 역할에서는 김우진 역할을 했던 공유, 그의 고 역할은 그분은 이제 아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김원봉도 나중에 회고록에서 황옥을 자신의 이제 동지, 의열단원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캐릭터가 도대체 어느 쪽일까 이제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확실하게 뭐 결론 난 게 아니고. 네, 확실하게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이분 또 굉장히 특이한 게요. 해방 뒤에 그 반민특위 활동에서 그 반민특위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더 이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잡아다가 고문을 했던 사람이 실제 저 사람이 고문했다라고 증언까지 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민족주의자적인 성향도 좀 보이는데. 반민특위 활동도. 네, 반민특위에서 본인이 증언을 했어요. 저 사람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갖다 실제 고문했다. 고문했다라고. 네, 증언을 했다라면. 증언을. 그랬다면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황옥같이 정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은 기본적으로 기록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일본 쪽 문서예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몇 년 형을 받았다. 일본이 박해를 하면은 독립운동가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역추적을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찾아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어떤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황옥 같은 경우가 자신의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일본 쪽의 기록만 남아 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최측근의 증언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존재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두 분 선생님께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끝곡은 우리 자주 좀 나와주세요. 김효진 선생님이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시는데 왜 또 자주 나오시라고? 그럼 얼마나 또 부담을 느끼셔? 자, 추천곡 어떤 거 할까요? 뭘 할까 하다가 오늘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성이 좀 젖은 날이라서 광복을 맞이했을 때 처음부터 만세를 불렀다기보다는 이게 진짠가 하고 꼬집어봤을 것 같은 막 지나온 회한들이 느껴졌을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노래를 좀 가사가 그런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오늘 밤에 눈물 없이 견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루시드 폴의 빛이라는 노래. 지금 노래가 흐르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고민 상담소. 자, 뭐가 고민 상담소 우리 엄영수 소장님, 유현상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고민 해결부터 먼저 7701 주인님께서 제 부인님이 일본 여성인데 동네 아줌마들이 전라도 분들이 많아서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써서 고민이에요. 어쩌버릴까요, 네? 근데 사투리는 지금 그 문화재입니다. 사투리가 사라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네네네. 기사라 보여. 그 지방이면 그 지방에 뭐 언어 사투리 같은 거 배우는 것도 괜찮죠. 좋죠, 좋죠. 재밌죠. 재미있으시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우리 엄영 소장님은 그 지난 주말에
뭐 남해안에 좀 이렇게 해수욕장 행사를 다녀오셨던 모양이에요. 남해안 뭐 전체를 제가 다 다닐 수가 없고 네네네. 제가 다리가 짧고 키가 작기 때문에 솔직하시네요. 다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계 해수욕장 무슨 농민 단합대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가서 거기 또 출연을 해서 네. 이게 또 농민 우리나라는 농자 천하지 대본 아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화 시인의 가족 그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 네. 큰 행사죠. 최대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부득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과 정성만 보내고 네. 그냥 달려왔지만 그럼 오늘 뭐 농산물이라도 좀 가져오셨었어야죠. 추후에 뭐 배추 이런 거. 추후에 제가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웬만해서 우리 엄영수 씨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 아니세요? 정말 땅끝 아주 동해번쩍 서해번쩍. 예, 진주에서 이제 행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정도 유현상 소장님도 어디서 강원도에서 행사하시다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네네, 저는 이제 공연을 했었죠. 공연을 했는데 저는 피곤해도 이제 갔죠. 두 번 죽이는 거야. 두 번 죽여. 이런 상황이군요. 네. 자, 그러면 무허가 고민 상담소 첫 번째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9276 주인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부장님 빼고요. 저희끼리 회식을 하다가 딱 걸렸거든요. 죄송하다고 하니까 아이 괜찮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고는 2주째 나 삐졌어. 이 티를 팍팍 내고 다니시는데 먼저 말도 잘 걸어주셨는데 이제 인사도 안 받아주세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업무 관련된 얘기는 하십니다. 여기서 이것도 일종의 보면 지금 흔히 논의되고 있는 그 부장님의 갑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부하 직원들이 퇴직을 자기들끼리 할 수 있지. 오히려 돈을 더 내주고 말이야. 네, 그 격려를 해주고 야 나 참가 못해서 미안한데 얼마야 계산서한테 올려. 야 멋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성토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조기 퇴진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네. 단순한 회식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무슨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는 결백하다. 우리는 부장님을 사랑한다. 그렇지. 그 표현을 해야 돼. 네. 그 표현을 단체로 부장님을 위한 구국기도회. 뭐 이런 모임을 가져. 부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구국기도회는 나라를 위한 기도야. 그러니까 얘 말을 뜯어 붙이면 돼. 부장님의 철학 계승을 위한 우리들의 모임. 뭐 이런 걸 하면 소문이 나 회사에서. 저기 직원들이 오죽하면 부장님의 그 마음씨를 승계하기 위한 그런 정신운동을 하더라. 모여가지고 플래카드를 걸고 부장님이 얼마나 참 업무에 충실하시고 부하들을 사랑하면 저렇게 부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은 소문을 낳고 되면은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 참 어렵다. 그러면 얼마나 사회생활하기 어려워. 내 부하들이 내가 이렇게 삐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도 저렇게 나를 위해서 동네방네 저렇게 소문을 내고 플래카드를 걸고 저렇게 내가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운동을 할까? 반성합니다. 하여튼 저도 회식 삐지겁합니다. 좀 다르게 상담을 좀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제가 요걸 계속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 내용에 계속 읽어봤어요. 평소에는 부장님과 같이 회식 자리를 했었어요, 보니까. 그렇지, 했지, 계속.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부장님 빼고 하고 식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맞아. 네. 빼고 한다는 뺀다는 자체가. 전번에 우리 엄영수 소장님하고 이제 뭐 식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회식 자리 비슷하게 했죠. 있었죠. 근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부장님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많은 부장님. 네. 하지만 좀 뒤끝도 있어요. 부장님을 모시고 안 찝는 듯하면서 다 찝는다니까. 그런데니까. 아니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이 기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화를 풀어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뭐 특별한 이벤트. 아까 뭐 합창단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죠. 특별한 날, 그러니까 뭐 생일이나 뭐 부장님 입사하신 날, 뭐 그다음에 결혼 기념일 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다 지났어. 또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아니, 그거까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허가가 나겠습니까, 이게? 아니. 네. 그렇게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내가 못했죠.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는 준비를 하셨어야죠. 아니 이런 직장 내 고민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순수 청년님께서 퇴근 무렵 집에 가려고 하면 팀장님께서 당구 한 게임 하고 가야지 그러십니다. 매번 저를 이기다 보니까 재미가 있나 본데 저는 애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렇지. 오늘도 아침부터 내일 쉬니까 오늘 당구 치고 맥주 한잔 하자고 하시네요. 네. 거절하면 어떻게든 서운한 감정을 너무 표현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거절할지 난감하네. 이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거절하면 네, 이런 사연. 근데 팀장님은 또 바로 위 직속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당구 쳐야지. 어느 정도 맞수에 근접하니까 치죠. 일방적이거나 이러면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건 운명적인 겁니다. 왜 맞아? 윗상사하고 그냥 각축전을 벌리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하자 그러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일부러 지어주면 그건 혼나죠. 그렇다고 또 악착같이 이겨봐. 그래.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생에서 내가 조금 느리게 가자. 조금 손해를 보자. 그렇지만 그 결과는 또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부장님이 그거 다 계산하죠. 그래요? 윗상사가 이 사람은 팀장님 가족들이 보고 싶은데도 그걸 참고 나하고 이렇게 응대를 해주는구나. 고맙다. 내가 언제든지 빚을 갚아야지. 사람은 저는 또 다른 생각입니다. 네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는 아이들 보고 싶고 지금 제가 없으면 집안 애들이 좀 기다리고 저를 하니까 치료를 하는 시기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잘 알았네. 회사를 바꾸게. 아니 회사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건 아니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직장인들의 비애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까 갑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신도 모르는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론이 얘기 안 하죠. 슬쩍 돌려가면서 자네 이 업무가 이게 뭔가. 이게 뭐야? 섞였어. 안 되겠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고. 그래요? 네. 자네 일은 안 하고 계속 당구알만 신경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신경. 그리고 왜냐면 퇴근하다가 당구장에서 나하고 마주친 적 있어. 나하고 당구하자 그럴 때는 안 하더니. 지금 누가 하고 한 거야 이거. 오늘의 고민 상담 유현상 소장님. 와우, 축하드립니다. 야, 연속. 네. 1회분 출연료를 더 얹어드리고요. 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저도 김미아 씨네 행사 있으면 무조건 미리 가 있겠습니다. 2달 전에 가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거기서 안 떠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문자가 들어왔네. 9883 주인님께서 오늘 같은 날은 곱비를 들어야죠. 곱비 벌써 흐르고 있어요. 아니 곱비가 또 나옵니까? 네, 곱비로. 저는 먼저 스튜디오에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곱비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만남 김미화 나선홍이었습니다. 내일도 유쾌한 만남. 잡아 고삐를 잡아